인간은 400만 년 전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는 걷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걷는 방식이 사형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걷는 시간이 신분증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행위에 인간은 왜 그토록 많은 것을 새겨 넣었을까요? (1764년) 파리. 한 남자가 센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을 해치지도 무언가를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헌병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직업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거주지가 없었고 정해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죄명이 걷기였습니다. 걷기가 범죄였습니다. 뛴 것도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도시에서 아무 문제 없이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는 언제부터 왜 증명이 필요한 행위가 되었을까요? 1764년 프랑스 왕령으로 제정된 불황죄법. 조항은 단순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와 생계수단이 없는 자가 공공장소를 배회할 경우 체포한다. 배회. 이 단어 하나가 수십만 명의 이동을 반속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리경찰청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이 법으로 체포된 인원은 연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도시로 흘러든 농촌 출신 빈민이었습니다. 인클루저 운동으로 경작지를 잃고 수백 년간 걷던 들판 경로가 하루아침에 귀족의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걷던 길이 사라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도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걸었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걸을 땅을 빼앗고 걷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럽만의 일이었을까요? 조선, 한양, 인정. 밤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도성의 모든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조선의 기본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울린 후 거리에서 발견되면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을 적용받지는 않았습니다. 양반은 공무를 이유로 예외가 허용되었습니다. 노비는 주행이 발급한 통행패를 소지해야만 밤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걷는 시간 자체가 신분증이었습니다. 같은 도성 안에서 같은 밤에 누군가는 걸을 수 있었고 누군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통행패 없이 밤길을 걷다가 잡힌 노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는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겠지요. 그런데 같은 시대, 신분이 아니라 성별로 걷는 권리가 나뉜 도시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런던 오후 3시, 한 여성이 혼자 피카딜리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를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그 시각 같은 거리에서 한 남성이 똑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천천히 상점 유리창을 들여다보며 두 사람은 같은 거리를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남성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플라네르, 도시를 유유히 거니는 지식인. 여성에게는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단어는 여기서 옮기기 힘듭니다. 같은 거리, 같은 걸음, 다른 의미. 걷는 행위 자체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걷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사회적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에는 혼자 거리를 걷는 여성에 관한 신고 사례가 반복됩니다. 도시의 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걷기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처음부터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1819년 영국 맨체스터 외곽,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12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공장에 도착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편도 3km. 하루 14시간 노동 후 다시 3km를 걸어 돌아왔습니다. 당시 의회 조사 기록에는 퇴근 후 걷다나 길에서 쓰러지는 아이들의 사례가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쓰러진 자리가 집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매일 걷던 그 길은 지금도 맨체스터 어딘가에 있습니다. 도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는 걸을 권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걷기가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무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애초에 걷기를 어떤 의미로 시작했을까요? 인간은 왜 두 발로 섰을까요? 네 발로 걷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은 불안정한 두 발을 선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자 다니엘 리버맨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직립보행이 결정적으로 유리했던 이유는 지구력이었습니다. 치타는 인간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치타는 400에서 500m를 전력 질주하면 멈춰야 합니다. 인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렵 채집인들은 먹이가 쓰러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인간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뒤쫓는 방식으로 사냥했습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고 무리를 이루고 땅을 지배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시작된 후 인간은 그 걷기에 의미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걷는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양반은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느린 걸음은 노동하지 않는 몸의 증거였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집정관은 행렬을 이루어 걸었습니다. 앞에는 릭토르가, 옆에는 경호원이, 뒤에는 수행원이 따랐습니다. 혼자 걷지 않는 것이 권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럽 귀족 자제들이 다니던 기숙학교에는 머리 위에 책을 올리고 걷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신분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는 가르쳐야 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 인간은 오늘보다 훨씬 많이 걸었습니다. 현대 한국 성인의 평균 걸음수는 약 4,000보입니다. 우리는 걷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걷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계단을 밀어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경사로를 대체했습니다. 배달앱이 마트까지 걷는 이유를 없앴습니다. 지하철역 환승통로에는 무빙워크가 생겼습니다. 그 무빙워크 위에서도 우리는 걷지 않고 섭니다. 그리고 퇴근 후 헬스장에 가서 트레드밀 위를 걷습니다. 목적 없이 걷는 것은 이제 돈을 내야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하루에 10,000보를 채우라고 알림을 보냅니다. 먹이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뒤쫓던 그 몸에게 오늘 목표 달성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걷기는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행위입니다. 문명은 그 행위에 신분을 새기고 법을 씌우고 가격을 매겼습니다. 오늘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언제부터 당연해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음 기록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디에 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리를 잘못 앉은 사람이 다음날 체포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음 기록은 식탁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기록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을 다시 묻는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